손흥민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최전방에 무게를 떠안은 데니스 부앙가가 몇몇 동료들의 선택에서 번번이 외면당하는 듯한 장면이 포착되면서 LAFC 현지 팬덤이 뜨겁게 들끓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이 유독 특정 선수를 감싸는 것 아니냐. 이 정도면 양아들이라는 말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팬들은 결국 저 한 명의 존재감 때문에 손흥민과 부앙가 모두 득점 흐름을 잃고 있는 것 아니냐. 며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 역시 모두가 무심코 지나친 장면들을 되짚으며 이날 부앙가의 움직임과 주변 선수들의 패스 선택 속에서 도스 산토스 감독이 손흥민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LAFC 공격진 내부의 미묘한 온도 차가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읽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역할을 대신해 출전한 부앙가가 경기 흐름 속에서 고립되는 듯한 장면들은 보면 볼수록 쉽게 넘기기 어려운 대목이라는 평가가 이어지며 팬들의 궁금증을 더욱 자극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는지 더프볼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LAFC는 26일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폴 알리안츠 필드에서 열린 2026 시즌 메이저리그 사커 10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미네소타 유나이티드를 1-0으로 제압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후 도스 산토스 감독의 자신감 넘치는 인터뷰는 오히려 일부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럴만도 했습니다. LAFC는 앞선 4경기에서 승리를 챙기지 못하며 한때 서부 컨퍼런스 선두권을 호령하던 기세가 크게 꺾였고 순위 경쟁에서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리그 상위권 미네소타를 상대로 가까스로 한 골 차 승리를 거둔 셈입니다. 물론 결과만 놓고 보면 값진 원정 승리였지만 경기 내용까지 들여다보면 박수만 치고 넘기기에는 석연치 않은 장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도스 산토스 감독은 경기 후 다소 낙관적인 평가를 내놓았고 이 발언은 현장 기자들 사이에서도 의문을 남길 만큼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공격 전개에서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한 LAFC의 전술에 대해 우리가 자주 하고 싶어하는 유형의 경기는 아니었다. 공을 탈취한 뒤 첫 번째 패스 선택이 좋지 않았고 중원에서도 소유권을 잃는 장면이 나왔다. 우리가 더 잘 관리할 수 있었던 경기였고 분명 개선이 필요하다. 라며 문제를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핵심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짧게 스쳐 지나가듯 언급한 뒤 무실점 승리라는 결과만을 앞세워 실제 경기력과는 다소 동떨어진 자화자찬을 이어가 많은 전문가들을 어이없게 만들었습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은 긍정적인 면도 있다. 팀 전체가 함께 수비하는 정신력, 박스 안에서의 수비, 상대 기회 제한은 모두 훌륭했다. 16경기 중 10번째 클린시트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MLS에서는 8번째 클린시트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라며 하메스 로드리게스가 버티고 있는 미네소타를 상대로 실점 없이 버텨낸 수비 조직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에게 휴식을 부여한 상황에서도 승점 3점을 따낸 것을 큰 수확으로 여기는 듯했습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은 지금처럼 빡빡하고 어려운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승점 3점이다. 우리는 오늘 그 목표를 해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망스러운 한 주였다. 산호세전과 콜로라도전 때문이다. 이번 시즌 가장 어두운 시기라고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이번 어려운 원정에서는 어떻게든 승리해야 한다는 데 집중했고 결국 해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공격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 라고 인정하면서도 오늘 가장 중요했던 건 수비 집중력이었고 전체적으로 매우 좋았다. 라며 승리의 무게중심을 공격이 아닌 수비에 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공격에서는 압박을 벗어난 이후의 플레이가 더 좋아져야 한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접한 일부 전문가들은 도스 산토스 감독의 가장 큰 문제는 패배보다 더 위험한 자기합리화, 즉 자신이 잘못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태도라고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이날 경기 기록은 손흥민이 빠진 LAFC가 얼마나 답답하고 무기력한 공격을 펼쳤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미네소타는 경기 내내 LAFC 골문을 두드렸고 슈팅 수에서도 24대 7이라는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습니다. 기대 득점 역시 미네소타가 1.91, LAFC가 0.80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수치만 놓고 보면 미네소타는 최소 2-3골 이상을 넣었어야 했고 LAFC는 단 한 골을 얻어낸 것만으로도 상당히 운이 따른 경기였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네소타의 하메스 로드리게스가 결정적인 장면에서 지나치게 성급한 슈팅을 남발하지 않았다면 LAFC는 4골 이상을 내주고 패했어도 할 말이 없는 경기였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미네소타의 무차별적인 폭격을 골키퍼 위고 요리스가 온몸으로 막아냈기에 겨우 살아남은 경기, 그것이 이날 승리의 실체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결승골을 넣은 마르티네즈보다 요리스가 더 강렬한 존재감을 남겼다는 점은 도스 산토스 감독의 낙관적인 발언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어 손흥민이 빠진 경기에서 부앙가가 사실상 손흥민의 역할을 그대로 떠안았지만 부앙가 역시 경기 흐름 속에서 완전히 고립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반 초반 마르티네즈의 원더골이 터지며 LAFC가 1-0으로 앞서 나가자
미네소타는 동점골을 위해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고 강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LAFC에는 오히려 역습 공간이라는 황금빛 통로가 열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이 없던 LAFC의 공격은 그 통로를 질주하지 못했고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야 할 전환 장면은 번번이 무뎌진 채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는 자연스럽게 수비 뒷공간을 넓게 허용할 수밖에 없고 LAFC에는 역습 기회가 반복적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좌측에 부앙가가 공을 몰고 전진하면 오른쪽에 마르티네즈는 함께 속도를 끌어올리며 상대 수비수들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마르티네즈가 뛰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산책을 하고 있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마르티네즈는 동료를 위해 공간을 열어주는 이타적인 움직임보다 자신이 직접 골을 넣고 주인공이 되려는 욕심이 더 앞서는 20대 초반의 선수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부앙가 한 명만 집중적으로 막으면 되는 구조가 됐고 두 명의 수비수가 곧바로 밀착 마크를 펼치면서 부앙가는 제대로 된 슈팅 찬스조차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이 맡던 전술적 역할을 거의 그대로 떠안았지만 부앙가는 그라운드 위에서 서서히 지워지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은 이 문제에 대해 상대 압박을 풀고 나왔을 때 공격 쪽에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했다. 이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은 오히려 더 많은 전문가들을 어이없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다면 경기 중 마르티네즈의 움직임 부족을 더 강하게 지적하고 즉각적으로 교정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도스 산토스가 언론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저런 식의 원론적인 핑계를 대고 있다 라며 마르티네즈가 뛰지 않는 장면에 대해서는 감독이 훨씬 더 단호하게 질책했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단지 결승골을 넣었다는 이유만으로 마르티네즈의 전반적인 경기 태도와 전술적 불성실함을 지나치게 관대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비판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마르티네즈의 이런 이기적이고 느슨한 플레이가 부앙가에게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마르티네즈의 이런 플레이는 또 다른 장면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원톱으로 출전한 오르다스에게 패스를 내줘야 하는 상황에서 마르티네즈는 무려 30m가량 떨어진 거리에서 무리한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오르다스의 움직임을 완전히 무시한 선택이었고 이를 지켜본 팬들은 곧바로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일부 팬들은 자기가 무슨 손흥민이라도 되는 줄 아는 것 같다. 플레이 자체가 지나치게 거만하고 동료에게 찬스를 만들어주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팬들은 손흥민과 부앙가가 함께 뛰었을 때도 저런 식으로 패스를 주지 않았던 것 아니냐. 이제 막 20대 초반에 들어선 MLS 하위권 수준의 선수가 팀 공격 흐름을 망치고 있다 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은 평소 후보 자원으로 분류돼 출전 시간이 많지 않았던 에보비세를 원톱으로 세우고 부앙가를 오른쪽 윙어로 돌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에보비세를 원톱에 놓고 부앙가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킨 것은 결국 부앙가에게 에보비세를 지원하라는 의미라고 분석했습니다. 부앙가는 오른발이 주발인 선수입니다. 그런 부앙가를 오른쪽 측면에 배치하면 안쪽으로 접고 들어와 오른발 슈팅을 때릴 수 있는 각도가 자연스럽게 제한됩니다. 결국 오른발로 중앙에 에보비세를 향해 크로스나 패스를 공급하라는 의도가 강하게 읽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부앙가가 전형적인 크로스형 윙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측면에서 정교한 크로스를 반복적으로 올리는 선수라기보다는 직접 침투하거나 빠른 땅볼 패스로 박스 안을 흔드는 쪽에 더 가까운 선수입니다. 전문가들은 부앙가가 오른쪽에서 완벽한 노마크 찬스를 만들어주는 낮고 빠른 패스를 넣어줘도 에보비세가 경기 감각과 결정력에서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 골로 연결되기 어렵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과 부앙가에게 이런 수준의 지원 자원들을 살리라는 역할을 맡겨놓고 정작 공격 작업이 세밀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도스 산토스의 태도는 지나치게 책임 회피적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스 산토스 감독은 자신의 책임을 선수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라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손흥민만 골을 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부앙가 역시 같은 문제에 갇혀 득점 흐름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특정 선수 개인의 부진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 공격 구조 자체가 막혀있는 전술적 문제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칼날을 쥐고 있어도 휘두를 공간을 만들어주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손흥민과 부앙가라는 날카로운 무기를 보유하고도 LAFC의 공격이 무뎌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들은 많은 축구 팬들은 LA에 제2의 홍명보가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 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팬들은 손흥민을 데려온 LAFC 프런트라면 이렇게 답답하고 재미없는 경기를 지켜봐야 하는 팬들의 입장도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 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값은 단순한 흥행카드가 아닙니다. 그는 경기장의 온도를 바꾸고 상대 수비의 시선을 끌어당기며 팀 전체의 공격 리듬을 깨우는 선수입니다. 그런 선수를 보유하고도 공격이 숨막히게 답답하다면
팬들의 분노가 향하는 곳은 자연스럽게 선수 개인이 아니라 벤치와 프런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은 더 뜨거운 제작 열정의 불씨가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더 풋볼이었습니다.